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69%, S&P 500 지수 마이너스 0.84%,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81%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 호조 등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애플이 고용 속도를 둔화시킨다라는 이 소식에 하락 전환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빨간불을 켜다가 도중에 쭉 하락 마감이 되었죠. 이 전일에 이어 주요 은행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분기에 주당 7.33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 6.58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분기 주당 순이익은 0.78달러로 시장 예상치 0.75달러를 웃돌았죠. 그래서 이 팩트셋에 따르면 또 현재까지 S&P 500 지수의 10%가량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평균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3.7%가량 상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2분기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전날에 이어서 또 괜찮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좀 오후 들어서 애플이 고용을 축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아주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죠.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잠재적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부서의 고용과 지출 확대 속도를 둔화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애플 주가는 2% 넘게 하락을 했고 주요 기술주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애플의 긴축 경영은 일부 사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브리클리 자문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 투자 책임자는 2조 4천억 달러의 시가총액 규모의 회사인 애플 관련 보도가 명백하게 시장 전반적으로 충격을 줬을 것이다 라며 사람들은 기업들이 외부 환경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택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죠. 전미 주택건설업협회는 7월 주택시장 지수가 55를 기록해 전월 67에서 1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66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이쪽을 봐도요.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98%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평가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이날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이 빅스 지수 역시 전장 대비 4%나 오르면서 25선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넷플릭스는 이제 19일, 또 테슬라는 20일, 트위터는 22일 이렇게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케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날 국제유가 체크할게요. WTI 8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5.01달러 급등하면서 다시금 100불 위로 올라왔습니다. 102.60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대형 기술주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종목들은 하락한 반면에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등은 또 상승한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기록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아무래도 이제 급등함에 따라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마라톤 오일 등 이 에너지 업체들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9%대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도 강세였고, 그리고 유럽 대형 자산운용사 DNB 자산운용이 지분 일부를 사들였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은행주들 흐름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혼조세를 기록한 장세였죠. 전기차 쪽과 여행항공 쪽, 괜찮은 흐름 보였다라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어제 정말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만들어낸 정말 좋은 코스피 상승률이었죠. 물론 코스닥 흐름도 좋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어 주면서 아주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과연 오늘 이 수급이 어떻게 될지, 특히 뭐 네이버 같은 종목이 6%나 상승하는 등 이 대형주 쪽에서 정말 강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럼 이들의 특징은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 어제 좀 약간 이 저점 매수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이 많았어요. 특히 뭐 증권 쪽, 증권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수소 관련해서도 저가 매수 들어온 종목들도 꽤 많았죠. 그런 식으로 오늘 그 종목들 연이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떨지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비록 오늘 뭐 갭상승 출발하면 당연히 또 미국처럼 음봉으로 밀릴 확률 또한 열어두고 지켜보면 되니까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갭상승 출발했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 좀 다소 힘들겠지만 사고팔고 잘하면서 대응 잘해야 됩니다. 크게 쫄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상방 베팅이야 하면서 볼 자리도 아니죠. 어제 이제 오늘 흐름 보고 어제 종가 베팅 들어간 그 종목들이 있다면 오늘 또 오전에 한 차례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계속 공부하도록 할게요. 어제 흐름 강했던 이제 증권주, 뭐 금융주들 오늘 이어서 어떤 흐름 보여줄지 체크해 보시고 또 그 외에 대형주들, 외국인 수급으로 올라왔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성희 하이텍 공모청약 마감일이니까요. 경쟁률이 너무 세지만 뭐 그냥 큰 기대하지 않고 살짝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다들 하셔서 꼭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이따 또 만나요.